어, 얼마 전에 그 트럼펫을 독학으로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그 심각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연습을 좀 할라 치면은 자꾸 뭐 입술이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통도 있고, 또 막 이 입술 모양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막 붓고. 그러니까 이 붓고 이제 입술이 조금 가뜩이나 예민한 기관인데 막 붓기도 하고, 거기가 막 이상하게 막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은 가뜩이나 힘든 학기인데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 입술이라는 게, 트럼펫은 이제 입술로 소리를 내는데 입술이라는 게 단련이 도대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굳은 살이라도 배기는 거냐, 우리가 이제 막 그 피부 같은 데도 계속 이제 쓸리거나 마찰이 이제 계속 한 곳에 계속 일어나면은 처음에는 막 이제 아프고 까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그래서 입술도 과연 그렇게 굳은 살이 배기는 거냐, 그렇게 돼야 되는 거냐, 그러면 만약에 굳은 살이 배기면 그때는 입술이 안 아픈 거냐, 이제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고통이 심하신 거예요. 자, 일단 붓는다는 거 있잖아요. 입술이 붓는다는 거는 입술뿐만 아니고 우리 몸 전체에 어디라도 그 부으면 안 돼요. 그 붓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모기에 물려도 그 모기가 그 어떤 모기의 그 주둥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바늘보다 얇거든요. 그게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데 그 작은 부위도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막 가려서 긁다 보면 붓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지나가다가 잘못 이런데 모서리 같은 데 탁 치면은 멍들고 붓고 그러잖아요. 그 붓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연습을 하다 보면 부을 때가 있어요. 그 입술이 이렇게 붓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어떤 때냐면은 내 몸이 피곤하다든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 몸이 좀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 피로가 누적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어떤 연주라든지 그게 쉬는 시간 없이 막 연이어서 막 뭐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연작으로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한 4일째 되면 이렇게 웜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붓는 느낌이 나거든요. 부었다는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붓는다는 건 뭐냐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차피 취미로 하시는 거고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무슨 뭐 저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저희는 목숨 걸고 해요. 소리가 안 나면 이거는 진짜 밥줄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평소에도 몸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취미생들이 이렇게 붙고 그러는 거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연습을 할 때 무리를 한 거예요. 무리. 그럼 무리가 어떻게 무리가 됐냐? 첫 번째, 웜업을 잘 하셔야 돼요. 웜업. 그래서 제가 그 트럼펫 레슨 한 지 얼마 안 됐고 트럼펫 레슨에 대한 영상이 얼마 없지만, 제가 웜업에 대한 그 워밍업 루틴이라는 걸 초반에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그만큼 그 워밍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무리가 오느냐 안 오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그 워밍업이라는 것 자체가 악기도 그렇지만 운동도, 그 운동 선수들이 게임 뛰기 전에 이렇게 몸을 데피잖아요. 웜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부상이 없듯이 이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웜업 같은 거 없이 그냥 악기 아침에 딱 와가지고 악기 꺼내서 마우스피스 꽂아가지고 그냥 빡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입술의 어떤, 입술도 하나의 피부의 하나잖아요. 우리의 피부라고 한다면
이 입술이 아닌 얼굴의 다른 피부와 입술의 피부와는 조직 자체가 달라요. 그 구조 자체가. 일단은 제가 이제 피부에 대한 어떤 그 해부도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입술에는 털이 안 나죠. 이런 데는 저는 이제 수염도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 피부에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크고 작은 털들이 날 수 있거든요. 모공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입술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피부에 비해서는 아주 유연하고 연하고,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민감하고 약해요. 입술이라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웜업이라는 걸 안 하고 바로 악기 소리를 내신다는 건 위험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상이라는 표현을 써드리잖아요. 부상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악기를 불면서도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붓고 그러는 거예요. 붓고 그러면은 소리가 제대로 안 나잖아요. 운동선수들도 어디 하나가 부으면은 그 자기 기량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처음에 페달톤서부터 제가 처음에 보내드렸던 그 워밍업 루틴, 그런 거를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너무 별거 아니고 시시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패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해요, 매일. 악기 딱 아침에 악기 꺼내서 첫 연습하기 전에 그 루틴에 관한 걸 저도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그거 안 하시면은 위험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입술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셨는데, 요즘같이 이제 가을철에 들어서고 또 겨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건조해지는 시즌이 되면 입술에 갈라지는 현상이, 특히 이 트럼펫 부시는 분, 피스 악기 하시는 분들은 입술이 갈라지고 막 피가 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름은 괜찮거든요. 여름은 원래 이게 습하기 때문에 입술이 막 이렇게 갈라지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봄, 가을, 겨울은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데, 특히 가을, 겨울에 이 습도가 낮은 계절에는 그 우리가 립밤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입술에 바르는 것들 있잖아요. 요즘 뭐 편의점 가도 있고 약국에 가도 있고 뭐 수백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손가락으로 찍어 바르는 것도 있고, 여성들 립스틱 형태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것도 있고, 그거를 꼭 바르세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꼭 그걸 발라주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바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때 이 입술이 마른 상태로 내가 잠이 드는지, 입술 상태가 어떤지 잠이 들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최소한 7, 8시간 잔다 그러면은 그 7, 8시간 동안 계속 건조한 상태가 돼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딱 발라놓고 자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즘 같은 그 건조한 시즌에는 립밤을 꼭 쓰라는 거. 그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게 굳은 살이 백이냐 그러는데, 저는 굳은 살이라고 한다면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그러면은 굳은 살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굳은 살이라는 거는 그 세포가 죽은 피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죽은 피부. 그렇다 그러면 그 감각이 없잖아요. 그 굳은 살은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입술에는 굳은 살이라는 게 생길 수는 없고, 단 입술이 좀 뭐랄까 좀 딱딱해진다는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입술이 상당히 유연한 곳이기 때문에 악기를 계속 불고 버징을 일으키면 그게 약간 붓는 형태로 이제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심하게 붓지는 않아도 약간은 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은 살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발뒤꿈치 뭐 굳은 살, 아니면 뭐 이런 남자분들 이런데 뭐 굳은 살들 배기숙 하시잖아요. 그런 굳은 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 이제 오래 연습을 하고 이 오랜 시간 동안 저처럼 직업으로 트럼펫을 한 사람들은 약간 입술 모양이 사뭇 다른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트럼펫을 불지 않는 사람과 이 트럼펫을 부는 사람들은 입술 모양이 약간 다른 게,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거 잘 티 안 나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인중 바로 아래쪽에 윗입술이 공통적으로 약간씩 튀어나와 있어요. 트럼펫 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가 뭐 이상한 뭐 자국같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여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다 붉은색이 좀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붉은색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가 지금 살짝 뭐 검은색 비슷하게 약간 죽은 것 같은 그런 색깔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더 티가 나요. 자, 여기가 이렇게 좀 튀어나왔죠. 네, 사람이 여기가 다 튀어나왔다고 해도 그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조금 자국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거 악기 트럼펫 분 게 뭐 트럼펫만 분 게 35년 정도 됐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불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분 시간이나 여러 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30년을 넘게 불었는데 이 정도 바뀐 거면 뭐 바뀐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30년 동안 어떤 정권이라고 해서 계속 벽을 이렇게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먹으로. 30년 동안. 여기에 완전히 굳은 살이 다 배겨가지고 막 불룩불룩 하겠죠. 예전에는 무식한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훈련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무술하는 사람들이. 벽을 이걸로 계속 세게 안 치고 그냥 툭툭 계속 제가 35년 동안 이거 쳤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이런 손모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 입술은 살짝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긴 해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전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오랫동안 한 사람들도. 반대로 저보다 훨씬 더 이 모양이 약간 좀 특이하게 더 튀어나왔다든지 색깔 지금 여기 가리치는 이 부분의 색깔이 더 이렇게 다른 입술 주변 색깔보다 더 죽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것은 약간 좀 검은빛 비슷하게 이렇게 나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트럼펫터들 보면은 이 변화가 적어요. 이 남자들이 특히 변화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 여성이 트럼펫 소리를 내기는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그것도 이제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여성 트럼펫터들이 소리가 유연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거는 남자들보다 힘을 더 빼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남자보다 힘이 아무래도 좀 적을 테니까, 여성이. 그러다 보니까 과한 힘을 쓰려고 해도 과한 힘을 구조 자체가 안 되니까, 신체적 구조가. 거기서 오는 어떤 그 플렉스빌리티라고 하는 유연성을 찾아내는 게 여성 연주자들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똑같은 입술이라고 해도 남자 입술과 여자 입술의 어떤 그 강도라고 표현한다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버징이라는 거는 유연하고 부드러울수록 잘 난다고 하면 확실히 여성 연주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짜 파워풀한 연주는 여성 연주자가 힘들어요. 극히 드물어요. 남자는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지르겠다 그러면 몸 힘으로 콱 내가 좀 파워풀한 힘이 나는데, 여성 연주자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수석 트럼펫 연주자가 있거든요. 수석. 그러니까 트럼펫이 2명이든 3명이든 그 중에 이제 가장 고음을 담당하고 솔로를 담당하고 가장 중요한, 트럼펫이 몇 명이 됐든 가장 중요한 리드를 해나갈 수 있는 이 연주자를 수석 연주자라고 하는데, 그 수석 연주자들이 여성 연주자는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다 남자입니다. 근데 플룻이나 클라리넷, 오보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론 남자 연주자들이 많긴 한데 이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룻이 7대3이다. 그러면은 트럼펫은 9대1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남자 연주자들의 어떤 그 수석 연주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걸 보면 트럼펫을 하는데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그거잖아요. 트럼펫이
뭔가 신호거든요, 신호. 빵빠레 막 딱 나타내고 저 멀리까지 전달해야 되고 그런데 여성 연주자들은 이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는 유리하나 남자들만큼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그 수석 연주자들은 남자 연주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길 수는 있는데 이런 거 생길 때 이제 막 붓기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뭐가 좋냐면 페달톤이 좋아요. 페달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불다가 이제 막 여기가 얼얼하고 뭔가 붓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럼 그때 페달톤을 한 번씩 내주면 릴렉스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입술을 뭐 마사지 한다 고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 뭉치면 마사지 하면 풀어지듯이 여기도 그런 마사지 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내가 고음을 막 불었어 이렇게. 그래서 조금 피곤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의 텐션도 좀 빼주고 입술도 좀 뭐랄까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한번 릴렉스 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고음 연습 특히 하실 때 중간중간에 이 페달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끔씩 내주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아프고 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무리를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페달톤서부터 해서 루틴대로, 그래서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루틴대로 연습을 하라는 거. 그리고 연습 중간중간에 특히 고음 연습할 때도 페달톤을 계속 내서 마사지를 해 주시라는 거. 그리고 부으면 좋지 않아요. 부으면 쉬어야 돼. 예. 그리고 붓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잘못된 게 뭐로 나타나냐면 누르는 걸로 나타나요. 이렇게 짓눌러 소리를 내려고 그 마우스피스 림을 이 팔의 힘을 이용해서 당겨가지고 여기를 쥐익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붓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좀 연습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어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제가 이 교칙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교칙본이 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이제 데일리 드릴을 쓰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내용을 담은 건데, 이 교칙본을 쓰신 분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 한참 헤맸는데, 슐로스버그예요. 맥스 슐로스버그라는 선생님이 교칙본을 쓰신 건데, 이분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러시아 태생이시더라고. 여기 좀 사진이 나왔는데 조금 까맣게 나와서 러시아 태생이시고 이분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 거는 확실한 게, 그래서 이렇게 교본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요기예요. 요거 여기 보면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먼저 한번 악보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 솔, 파샵, 솔인데 솔, 파샵은 한 박자씩이고 솔하고 페르마타 여기 찍혀 있죠. 이거는 두 박자지만 더 길게 쭉 마무리 지어주라는 얘기예요. 다 그런 식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솔, 파샵, 솔하고 길게 끌고, 또 하나는 파샵, 파, 내추럴, 파샵하고 길게 끌고 이렇게 반음씩 내려가는 형태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여기 보면 솔, 파샵, 솔 한 옥타브 밑이죠. 예, 그리고 솔로 길게 마무리를 져줘라.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여드린 교칙본을 보면 뭐 저런 게 교칙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저런 건 나도 쓰겠네. 뭐 이렇게 간단해.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슐로스버그라는 선생님이 여러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연습을 하시면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되겠고,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신 점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이거는 제가 이거를 연습을 만약에 학생들한테 시킨다면, 안타깝게도 요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 교본에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서 연습을 시킬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거든요. 솔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음 미친 파샵과 그 다음에 솔하고 이렇게 길게 마무리를 져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야 이거 효과를 보느냐. 어택을 저는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 이 태블릿 PC에 템포라는 앱이 있어요. 그 템포라는 앱을 다운을 받아서 이 박자를 맞춰주는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요게 이제 점이 4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4개가 이렇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이제 4분의 4박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요걸 틀면은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템포는 빠르기는 지금 50으로 설정을 했어요. 50이면 엄청 느린 속도긴 한데, 이런 교칙본을 연습을 할 때는 여유 있는 50 정도의 여유 있는 그 템포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3개를 분다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악보를 보면 슬러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슬러로. 그러면 혀를 여기만 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혀를 안 대니까 발음이 이러고서 마무리가 젖겠죠. 트가 아니고 슬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메트로놈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박, 한 박, 2박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음의 처음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맞춰서 딱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에 이 기계에서 제시된 그 박자의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셋, 넷, 한 번 더, 한 번 더,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기계라든지 앞에서 지휘자가 이렇게 딱 사인을 줄 때라든지 이 시간에 정확하게 딱 시작하세요 하면은 그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맞추는 게 어택이에요. 어택.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틀어놓고 부르라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걸 불어볼게요. 자, 셋, 넷. 한 번 더. 아니면은 막 지금 이 메트로놈 박자기에서 딱딱딱 때려줄 때 거기에 깔끔하게 맞춰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게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셋, 넷.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딱 박자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 박자기와 함께 첫 소리를 딱 내는 게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트럼펫이 어려운 악기가 아니에요. 트럼펫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뭐 고음 같은 거 내는 거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어태. 첫 소리를 어떻게 제시된 그 시간 안에 그 박자 안에 어떻게 첫 소리를 딱 같이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아까 1번이 이거였거든요. 솔, 파샵, 솔. 왜 1번을 이걸로 시작했냐면 솔 소리가 제일 쉬우니까 쉬운 것부터 지금 접근을 시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반음씩 내려간다 그러면 저 마지막에는 이게 한 옥타브 솔, 파샵, 솔이 돼요. 한 옥타브 아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소리가 이거였잖아요. 이 소리였잖아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저 밑에 이 소리거든요. 낮은 솔. 근데 이 낮은 솔을 이렇게 딱 시간에 맞춰서 낸다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틀리냐면 픽픽 새고 소리 안 내고 이렇게 벌벌 떨고 뒤집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했던 거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마지막 낮은 솔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되게 쉽게 보이시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 첫 어택을 깔끔하게 딱 시간과 그 다음에 그 뒤집어지는 현상, 새는 현상 없이 깔끔하게 소리를 낸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연습을 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만약에 안 된다면은 잘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 안 된다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그 이전 영상에 단전 편을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색스폰 레슨으로 보내드렸는데 사실은 그거는 색스폰보다 이 트럼펫 하시는 분들이 봐야 돼. 트럼펫 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제가 찍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거 가서 꼭 보세요. 단전.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내기 전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혀를 띄어야 돼요. 요게 이제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숨을 들여 마셨으면 그냥 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툭 내뱉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은 저 정도 훈련된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히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배우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양궁 비유해볼까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그냥 땡겨가지고 힘 빼고 탁 쏘면은 9점, 10점 날아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쏘면은 10점으로 날아갑니까? 모든 준비를 딱 끝내놔야 되잖아요. 잘 쏜다는 선수들도 사실은 그 준비를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 알아들으면 숨 쉬고 대강 내뱉어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리를 딱 내는 모든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텅잉을 해야 이게 미스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단전의 힘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단전의 텐션을 딱 주면은 혀를 뗄 수 있는 집중력이 딱 생기거든요. 그 집중력을 가지고 혀를 딱 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첫 소리가 흐트러지고 막 삑사리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느낌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삑사리 나고 픽픽 새고 음이 틀리고 그러면 안 틀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 시간이 계속 되면은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매모호한 그 몸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 내가. 아, 이게 몸 상태구나.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소리를 내기 전에 이런 몸 상태를 갖춰 놓고 텅잉이라는 걸 해서 어택을 해야 미스가 없이 깔끔하게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구나라는 걸 내 스스로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어택이라는 개념에서 이 연습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지금 반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솔에서 반음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솔로 올라가는 건데 요 밑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파샵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파 내추럴 그 다음에 다시 파샵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계속 아래로 내려가서 저 밑에 솔까지 가는 건데 어택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솔에서 반음이 내려가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반음 차이라 그 음의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음이 바뀌잖아요. 이게 솔이 길게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파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지법 핑거링을 통해서 어떤 그 음을 바꿨다가 다시 제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인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모를 정도로 이게 지나가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음이 바뀌면은 우리가 음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의식을 나도 모르게 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몸으로 표현해드렸지만 음이 떨어지면 떨어진다 생각하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거든. 이렇게. 이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음은 바뀌지만 나는 그냥 한 음을 길게 불고 있고 내 손가락만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야 올바른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자,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음이 세 개의 소리가 다 들렸어. 이렇게 뭔가 끊어지는 것 같고, 한 달락, 한 달락, 한 달락 이렇게 부는 것 같은데, 지금은 긴 소리가 나가는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음은 바뀌지만. 자, 잘못된 거는, 약간 이렇게 액센트 식으로도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음이 떨어졌다 하는 거를 상대방이 눈치채게 하면 안 돼. 아주 뭐랄까 좀 그걸 뭐라 그러죠? 능청스럽게, 능글맞게, 아니 시침이 딱 잡아떼고 이런 거 있잖아. 능청스럽다 그러나 그걸 아주 나는 아무것도 음이 바뀌는 걸 나는 모르겠고 손가락만 움직일 뿐이야.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타이밍을 맞춰야 돼. 타이밍을. 셋, 넷. 한 번 더. 둘, 셋, 넷.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밑에 거. 그리고 이거 연습할 때는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교본에서도 보면은 악상기호가 피아노예요. 여리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큰 소리를 내는 연습이 아니고 타이밍 맞추는 연습, 정교한 어떤 그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소리는 낼 필요 없어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되시는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택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택을 정확하게 맞춰서 소리를 내려는 것과 그 다음에 반음 차이라 음 차이가 얼마 없지만 그것조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자로 쭉 보내는 느낌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음폭이 커져도 이건 반음 차이지만 뭐 두 음 차이가 됐던 심지어는 한 옥타브 이상 차이가 나도 일자로 이렇게 쭉 보내는 그 느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음에 반응을 하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슬러 연습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불면 안 되고, 이게 일자예요. 띠라리라리. 음은 내려가든 말든 올라가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음에 반응을 하면 띠라리라리.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중도를 걸으세요. 중도, 딱 중간을. 저 위에 음이 올라가도 그 음을 내야 되겠다는 어떤 특별한 생각이 아니고 그 지금 가던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알려면은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택 타이밍.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음에 반응을 안 한다는 느낌. 내가 일자로 쭉 음은 바뀌지만 일자로 보낸다는 느낌. 그 느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 연습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 실제로 한번 불어보시면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해결을 해 나가면 여러분들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시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